개체수가 극단적으로 감소해 멸종할 위험이 높은 종. 이 수십 종의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고 있는 생명의 땅, 순천만. (90년대) 초만 해도 쓰레기가 곳곳에 넘치고 골재 채취로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었다. 시민들과 환경보호단체의 노력으로 순천만의 가치가 재조명됐고, 이후 순천시와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1999년만 해도 80마리의 흑두루미만이 순천만을 찾았지만 올해 초 그 수는 1000마리를 넘어섰다. 하늘이 내린 지구의 정원, 순천만. 그 땅이 간직한 생명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광활한 갯벌 위를 날아가는 새들의 힘찬 날갯짓.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의 움직임. 황금빛 물결 출렁이는 갈대밭. 순천만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있다. 순천만 갯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3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다. 36종의 멸종위기 조류를 비롯해 농개, 짱뚱어 등 수많은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순천만은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다. 또한 순천만과 같은 습지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바다로부터 오는 침식의 힘을 줄여 자연재해를 방지해주는 고마운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데에도 이 갯벌의 역할이 크다. 갯벌의 흙 1g에는 수억 마리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같은 면적의 숲보다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산소의 대부분이 해양 생태계에서 플랑크톤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갯벌 그냥 무심코 지나다 보면 갯벌 위에 표면에 누르스름한 그런 이끼처럼 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오염됐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짱뚱어의 중요한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류거든요.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갈대가 또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또 뿜어내는 산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순천만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더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들이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강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의 연결이 끊어졌지만, 순천만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순천만. 지금은 이러한 순천만 습지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 90년대 순천만은 개발 논리에 밀려 그 원형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순천만 보전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그것을 계기로 순천만의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96년도에 그 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갯벌이 뻘갯벌로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예전에 96년도에 골재 채취가 허가 나서 실제로 골재가 파헤쳐졌던 장소예요. 만약에 그때 사업이 됐더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경관들은 다 무너지고 깨졌겠죠.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고 98년도에 우리 순천만 최초로 학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생태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때 관찰됐었던 새들이 황새를 포함해서 흑두루미라든지 중요한 국제적인 멸종 위기 종조류들이 굉장히 다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순천만에 대한 갈대가 갖고 있는 또 그런 기능들이 보고가 되면서 식물과 조류 이런 습지 보존 가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98년도에 골재 채취가 허가가 취소가 되죠. 그러면서 순천시에서도 순천만이라는 생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습지보호지역으로 바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06년 순천만 보존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다. 순천만이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최초로 보성, 벌교와 함께 습지 보존에 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순천만은 보호 습지로서의 여건을 갖춰나가며 원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에 이 3년마다 한 번씩 당사국 회의가 있는데 주요 습지들에 대한 관리 사례를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서 보존을 하겠다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순천만 같은 남사르 습지가 국내에도 많이 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순천만이 지금처럼 온전한 생태계의 모습을 가지게 된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2012년 방치된 폐염전을 다시 갯벌로 복원하고 순천 도심을 통과해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동천의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정화 활동과 수질 개선에 힘썼다. 또한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이 전깃줄에 걸려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봇대를 제거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이 전봇대를 제거하고 또 농경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를 하고 계속 벼농사를 지속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진 나달을 철새들이 겨울철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관광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 중요한 핵심 지역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 끝에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 흑두루미. 철새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곳에 먹이가 많고 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순천만의 생태계가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다. 1996년 65마리의 흑두루미가 월동을 시작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초 그 수가 1000여 마리로 늘어나면서 순천만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흑두루미 월동지가 됐다. 이 흑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수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1,000여 개체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1000여 개체가 지금 순천만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흑두루미는 원래 그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또 새끼들을 데리고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은 남쪽으로 우리나라나 중국 남부 또 일본 이런 데 가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일본에서 월동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면서 그 중간 순천만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에 이제 주변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고 먹이도 많고 이래서 아마 일본으로 가는 그 흑두루미가 중간에 우리나라 순천만에 들려서 더 이상
일본으로 가지 않고 아마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그런 개체수가 점차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순천만에는 저어새, 검은머리 물대새 같은 멸종위기종 조류 36종을 포함해 총 240여 종의 조류가 발견된다. 이는 우리나라 조류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멸종위기종인 대추기 고등이 발견됐는데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갯벌 생물 300여 종이 이곳 순천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순천만에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염생식물이다. 순천만에는 116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갈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순천만 갈대밭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순천만의 갈대밭은 한 30만 평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그 육지로부터 이어지는 영양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강물이 빠르게 이제 강으로부터 바다로 들어갈 때 그 주변에 그 토양에 대한 그 침식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갈대 식물이 서식하게 됨으로써 그 침식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갈대는 그 주변에 개라든지 짱뚱어라든지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들이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갖고 있는 갯벌은 더욱더 그 생물량이 많은 그런 갯벌을 형성하기 때문에 식생이 있는 갯벌이 굉장히 그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양한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순천만 갈대밭. 그곳에서 사람들은 갯벌의 생명력과 소중한 가치를 배운다. 갈대의 천국 순천만은 가을이 되면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며 더욱 장관을 이룬다. 갈대와 함께 순천만의 염습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염생식물 칠면초. 가을 단풍이 들듯 10월이면 순천만은 마치 붉은 용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온통 붉게 물든다. 한 해살이 풀인 칠면초는 한여름에는 초록빛을 띠지만 가을 이맘때는 꽃이 떨어지면서 줄기와 가지가 붉게 변해 순천만 바닷가를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더욱 아름답게 수놓는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순천만은 국내 최대의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으며 한 해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만큼 자연 훼손으로 인한 순천만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만 습지와 도심 사이에 인공 정원인 순천만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관람객을 분산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전이 공간으로 마련된 순천만 정원. 이는 절대 보전 공간인 순천만 습지를 지키고 순천만을 향해 확장하는 도심 팽창을 차단하는 생태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순천만 위쪽으로 동천이 흐르게 되고요. 동천의 언저리 이제 순천시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점차 예전에 농지였던 곳이 아파트로 변하게 되거나 상가로 변하게 되죠. 근데 순천만은 궁극적으로
동천의 수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천만의 북쪽에 위치한 여러 가지 토지들의 이용에 따라서 순천만은 수질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천의 도심지와 순천만 사이에 일종의 버퍼, 완충지대로서의 순천만 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과도한 팽창에 의한 이용 압력을 막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순천만에 쏠리는 관광객의 이용 압박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순천만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되기도 한 순천만 정원은 하늘이 빚은 정원,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정원인 것이다. 철새들이 순천만을 찾아오는 겨울이 되면 농민들은 땀 흘려 재배한 벼 나달을 아낌없이 새들과 함께 나눈다. 덕분에 올해도 철새들은 순천만을 찾아올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을 지켜가는 힘이다. 또한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순천만의 생태적인 가치는 순천만을 보시면 다양한 생태계 구성 요소가 거의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도 있고요, 농경지도 있고, 강하구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갯벌도 있고,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의 서식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생물 종의 다양성도 높지만 유전적인 다양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특징은 생태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지역에 많이 확보된 그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생태계적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천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 특징을 잘 보존시킬 수 있는 생태계 관리 방법을 잘 확립을 해서 이것이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순천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선 생명의 숨소리가 들린다. 이 가을, 순천만이 들려주는 자연의 하모니에 귀 기울여보자.